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체험학원을 대표하고 있는 노영진입니다. 2023학년도에 대입 수학 능력 시험과 그 내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안내해 드리고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죠.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겠죠. 계획을 세우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잘 지켜지나요? 우리는 그 계획이 왜 잘 안 지켜졌을까요? 그것은 내 계획표에 너무 욕심이 많이 들어가서입니다. 너무 의욕적이었던 거죠. 그 결과 어때요? 매일매일 그거를 진행을 하면서 한 3일 하다 어때요? 너무 힘들어.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과학적으로 세워야겠죠. 첫 번째,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겠죠. 두 번째로는 바로 시적절한 계획입니다. 시적절한 계획이라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저희 학원을 빛낸 두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두 명을 합격했었죠. 매우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빛나는 학생들이었었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너는 평가원 문제풀이를 풀어야 돼. 너가 문학이 약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신유형 분석을 하자. 내신 대비에 지금은 좀 집중을 하고 내가 이하 같은 거 준비해놨으니까 조금만 참고 해봐. 지금은 문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시기에 걸맞는 수업을 계속해서 넣어줬겠죠. 이와 같은 것들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안내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계획에서의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현상을 분석하는 거라 했었죠. 칠판을 보겠습니다. 칠판을 보니까 이렇게 등급별 재학생과 졸업생의 어떤 비율이 나왔네요. 1등급의 비율 어떻습니까? 2등급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거의 한 3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실제로. 또 한번 봐볼까요? 지역별 격차를 지금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머니들, 우리 광주는 굉장히 공부를 잘 시키는 거라 알고 계시죠? 그런데 광주는 충격적이게도 시도 평균보다 미만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때요? 최고점 봐볼까요? 최저점은 비슷하지만 최고점은 약 20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재수생 애들이 3배 이상 등급을 많이 가져가고 서울 애들이 저희보다 20점이나 높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컨텐츠의 차이인 거죠. 제가 올해 복귀를 해서 학생들에게 바탕, 이감, 상상, 모의고사 이 3개를 다 풀렸어요. 정말 무모해 있었죠?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9편까지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대략 30% 정도가 1등급을 맞았습니다. 이게 컨텐츠의 힘인 거죠. 그래서요, 올해는요,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컨텐츠를 시적절하게 배분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처럼 너무 무모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의 품격, 체험의 예비고사 보이시죠? 올해 체험에서 고3 국어를 크게 두 가지가 변화됐다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로는 바로 등급별 수업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즌별 수업입니다. 아까 제가 시적절성에 대해서 얘기 드렸었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키워드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모셔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등용문반 1등급을 목표로 하는 반에서는 박상혁 선생님이, 그리고 일치월장반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송진웅 원장님과 이진웅 원장님이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시즌1, 즉 방학 동안의 첫 7주는 어떻게 수업할 것인가? 첫 번째, 등용문반에서는요, 평가원 문학을 완성을 할 겁니다. 학생들의 데이터를 받고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상위권 학생들의 상담을 한 결과 바로 아이들은 문학이 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분석으로 해서 아이들은 평가원 문학을 완성을 해줄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독서를 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독서는 핀포인트 수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독서를 더 원해요. 그래, 너희들은 내가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이와 같은 부족한 부분은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물론 우리 박상현 선생님의 수업에 대한 어떤 것들은 밴드에 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했을까? 저희도 지기는 싫죠, 그쵸? 지기는 싫어서 이렇게 모의고사 집중으로 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모의고사를 풀지 않기에 이렇게 한 차시는 문학으로 2, 3차시는 모의고사로 진행을 할 겁니다. 1월 4주간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들은 내신을 좀 더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기에 2월에는 EBS 수능 특강을 좀 더 빠르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EBS 수능 특강 교재는 2월 초에 배부가 됩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이와 같은 쌤들은 발빠르게 1월 중수문에 그 교재의 어떤 목차부터 내용을 알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채움은 이 덕에 남들보다 빠르게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준비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겨울방학 동안에 나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뭔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불안하단 말이지.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올해의 엄매와 화작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매는 30%, 화작은 바로 70%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저희 학원에서 9월 평가원까지 수업 들었던 학생의 30% 정도가 1등급이라 얘기 드렸죠. 근데 그 중에 대다수는 다 뭐였냐면 엄매 문법이었습니다. 화작은 비율이 적었죠. 그래서 자신 있는 엄매는 대표하는 우리 송지환 원장님이 저와 함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화작에서는 이와 같은 처참한 결과가 안 나오게 미리 이진웅 원장님이 교육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등급별 수업 하신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천천히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학생들은 양희열 부원장님의 수업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 되면은 아이들이 분야별로 뭐가 어려워하는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다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와 과학이 좀 더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송지영 원장님의 독서 수업을, 아니다 나는 과학과 기술이 좀 더 어렵더라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이진웅 원장님의 수업을. 물론 이 두 원장님들은 상호 텍스트 지문은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요, 저는 아직 그 단계가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위와 같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양열 분자님의 전 영역 수업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문학이 어려운 사람은 평가원 기출의 문학을 준비해 주는 소영 팀장님의 수업을, 모고풀을 원하시면 한재 팀장님의 수업을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다양한 것들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언제는요? 시즌 1에는요. 왜?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첫 주 시즌 1의 7주가 끝나고 나서 시즌 2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바로 등용문 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문학을 완성하기 뒤에는 독서를 완성을 시킬 겁니다. 이 독서는요, 그냥 평가원 기출 독서가 아니라 수능 특강에 연계되는 그와 같은 유형들을 분석을 해 주실 거예요. 올해 수능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학과 독서를 완성하는 등용문반. 다음, 아까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좀 더 천천히 가야겠죠. 빨리 나가봐야 이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수능 특강을 좀 더 천천히 하면서 모의고사도 포기할 수 없으니 이감 모의고사 스프링 시즌을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어머니들이 질문하셔야 되죠. 학생들도 질문해야 되고요. 아까 다양한 컨텐츠 풀어서 성적이 잘 나왔다면서요. 근데 왜 그거는 안 풀어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 적절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산모 대비를 하기 위해서 4주간 이감을 하지 않은 학생들, 자, 이감을 한 학생들 외에 바탕과 상상을 풀고 싶은 학생들에게는요, 이와 같이 3월 2일, 9일, 16일, 23일 매주 수요일에 걸쳐서 4회차 특강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며칠을 위해서? 3월 25일, 24일에 이루어질 3월 모고를 위해서요. 학생들이 항상 시 적절한 계획을 세우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쓸데없이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이와 같이 체험은 항상 고민하고 계획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실히 준비하고 있으니 체험을 항상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